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웬만하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나눠서 보시면은 오후장에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가 식지가 않았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을 좀 봐야 돼요. 진짜 오늘도 시장이 참 저기 무슨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걸까요? 기억이 안 나네. 자, 모나미가 살짝 움직여주고 있는데 7%? 자, 모나미. 자, 모나미 이건 볼 것도 없네요. 이건 지금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면 돼요. 저는 눌림을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면 됩니다. 매수가는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한번 튕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6,180원 부근. 6,180원. 조금 정교하게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6,180원.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다른 게 떨어지고 있어요. 드림 시큐리티는 마이너스 많이 내려왔네요. 드림 시큐리티 매수 타점이네요. 얘도. 드림 시큐리티 매수 타점입니다. 이탈 자리랑 맞물리고 좋은 자리예요. 나누어서만 살 수 있으면은 3,678원에서부터 이런 캔들의 시가도 괜찮겠네요. 의미가 살아 있으니까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 고민되네요. 갑자기 드림 시큐리티랑 모나미. 드림 시큐리티와 모나미 둘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게 있나 좀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솔브레인도 거래가 어제 터졌었고 드림 시큐리티는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인버스가 튀었고 한국 가구 한국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국주에 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나미의 매수 가격은 6,180원에서부터 6,080원, 6,070원 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눠서 사면 됩니다. 6,180원에서부터 100원을 이격도를 두고 사서 모으면 됩니다. 목표 가격이 있어야겠죠. 6,320원, 6,320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6,320원. 자, 금방 끝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사면 되는 거였어요. 6,320원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면 됩니다. 진짜 오늘 시장까지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시장 자체를 세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매도가 나가면 됩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사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등을 노릴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 정도에서부터 물리고 떨어진 자리까지니까 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660원, 3,660원, 그리고 3,550원, 3,540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3,660원. 정말 좋은 자리에 잘 떨어졌어요. 3,660원. 3,540원이었나요? 3,540원. 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역에 한 번에 툭 잘 떨어져 주었습니다. 오히려 갭을 크게 띄웠으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이 매물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저지선이 되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엔 잘 올라가고 있네요. 언제나 거래량이 제일 깡패가 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리고 오늘 다시 물량을 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버나잇까지는 최대한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본전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면은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매도 가격이 좀 애매하네요. 3,810원? 자, 3,810원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3,810원. 아주 좋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매도 가격은 3,810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그냥 한번 튕기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이런 파동을 예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지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파락을 시켰어요. 코스닥이 하락폭이 더 크게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조정을 좀 받았었군요. 아까 초반에 장 직전에 좀 봤을 때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컸었는데 생각보다 자리를 좀 지켜주고 시작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무서워요. 매우 무섭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종목이 크리스탈 신소재였거든요. 얘도 많이 빠지고 있네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잘 빠졌네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이것도 포함시켜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괜찮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모두가 함께 알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박스권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해당 구간의 거래량 온도를 느끼는 것과 같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먹을 구간을 아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전에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여기였어요. 이것도 상관없을 것이고 여기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한번 치고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메이저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이저 파동이 어떤 거냐면은 이 순간에 가장 주된 상승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락 메이저 파동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일단은 차트를 잘 살피기 위해서 하나의 돌파매매 관점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차트를 잘 살피기 위해서 메이저 상승 파동을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이저 상승 파동이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단의 거래량 뭉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잘 터집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이 거래량은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메이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주가의 모습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파동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메이저 파동을 알았고 거래량 뭉치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 메이저 파동이 줄 수 있는 영향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박스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 종목이 메이저 파동이 줄 수 있는
영향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참여자들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파동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매매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판단 근거, 매매 변수에는 이러한 파동의 등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거래량. 그래서 이 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에는 이 메이저 파동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성격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좀 세분화된 박스권 개념 중에 하나예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네요. 다시 그려보자면 메이저 파동은 거래량 뭉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이저 파동이 줄 수 있는 영향권을 두고 박스권으로 설정하며 그 중요성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 종목에 이 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메이저 파동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으로 묶어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힘이 들겠죠. 그 경계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때가 이제 중요해져요. 들어갈 때 거래량이. 주가가 빠졌다가 이 자리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 위에서 이게 다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거래량이 앞으로 이러한 박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점은 자, 이렇게 제가 세로선을 그어 놓을게요. 과연 지금 올라온 이 거래량이 이 캔들의 이 거래량이 내가 생각하는 메이저 파동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러한 거래량을 상대할 만한 녀석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거래량 대비 몇 퍼센트가 위에서 터지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건 어디까지나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만의 평균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을 기억해 가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비하면 어때요? 매우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판돈의 크기를 가늠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 감각이 몸에 새겨지려면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요. 좀 여백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잘하면 강원랜드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잡혀서 갈 것 같은데 포커 테이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포커 테이블이 판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100에서 500만 원,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뭘까요? 내 돈이, 그러니까 내 자본이 100에서 500만 원은 여기서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비싼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 건데 내 자본이 여기에 맞으면은 여기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커는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타짜 기술 이야기 나오면은 할 말이 없는데 평범하게 게임을 즐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포커는 확률과 심리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본금이 250만 원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쪽 테이블에 가서 게임을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게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베팅하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아니라 나에게 750만 원이 있다. 이 상태에서 이 테이블에 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매우 여유 있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넉넉하게.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쪽을 가게 되면은 그냥 평범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판수가 돌아가도
내가 느끼는 심리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5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야 될까요? 이쪽에 가야 맞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가야 맞을까요? 이때부터는 이 사람의 개인 성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의 여기가 포커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박스권이 하나의 포커판이에요. 거기에 판도는 이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판돈을 들고 이 테이블로 들어온 사람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이걸로 과연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거리량은 이런 거는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는 언제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 모양이나 방법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진짜 안 보셔도 됩니다. 물론 낙주 매매할 때는 봐야 되겠지만 돌파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돌파 관점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포커 테이블에 과연 얼마를 들고 들어가야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겠는가, 플레이어가. 그거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거래량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얼마만큼 차트를 봐왔는가, 그 기준에서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충분한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좀 많이 모자라. 더 확실한 확신이 필요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현재는 3685.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요. 이거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서겠는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자, 이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 포커 테이블의 판돈은 이만큼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채워진 이 위에서 채워진 거래량 보니까, 물론 전체가 다 위에서 체결된 건 아니죠. 밑에 일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정도 판돈이 여기에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플레이어는 과연 여기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가? 그게 곧 매수세의 힘이 되겠죠. 이 안에서는. 결국엔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식은 과거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플레이어는 그냥 꽝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안에 어떤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판돈을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 감각을 한번 곤두세워 볼까요? 이렇게 내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돌파 매매는 돌파의 대상이고 그걸 제대로 돌파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누가 또 빼꼼 이렇게 뭔가를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확신이 쓸까요? 아까 이만큼 가지고도 안 됐는데 확신이 서지 않겠죠. 그러면 나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대? 이거보다 더 큰 판돈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거래량 값이 얼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플레이어는 이 커다란 판돈이 굴러가는 포커 테이블에 제대로 된 판돈을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리나 싶더니 이 위에서 더 들이붓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대조해 볼까요? 제가 설명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네요. 여기까지 거래량을 봤다고 치죠.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매수 타점이 오기 때문에. 이게 왜 매수 타점인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가리고 보세요.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떤 커다란 판돈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얘는 아래로 빠졌으니까 음봉이잖아요. 얘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양봉이잖아요. 이거를 합쳐서 보세요. 그럼 얘는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눌림 자리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겠어요? 뒤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쭉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자리가 왜 저항이에요? 변곡이 급하게 꺾인 자리니까. 의식이 뒤바뀐 자리입니다. 걔네 각도로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각도가 뒤바뀌는 이유는 의식의 변곡이 일어난 자리가 각도가 바뀐 자리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파동의 각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메스타점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강한 판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휘젓고 나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영상에 남아있는데, 자, 60선을 볼까요? 다른 걸 좀 지워볼게요. 다른 이평선은 훼손이 많이 되었죠. 60분 선의 이탈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매수 타점이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차트를 보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 여기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이 일어났구나. 여기 물량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물량 확인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몇 시간이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한 번 더 치네? 사야지. 그럼 여기서 가장 의지가 강한 거래량은 뭐예요? 지금 차트가 복잡한데 좀 돌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익숙한데 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꿔버린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량이 가리키는 그 거래량에 대응하는 파동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럼 이러한 자리가 하나의 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지금 매우 괜찮은 자리에 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이 확대된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혹은 뭐 판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설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커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이 거래량. 얘가 뭔가 특징적인 거래량이 될 것이다. 거래량 뭉치는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차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변곡을 주는 거래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식의 변곡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거래량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정성을 부여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찝어도 저는 이 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차트 그림에서는. 그리고 몇 번을 찝어도 당연히 이 자리를 얘기하게 돼요. 같은 원리예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극참의 끝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알려드리는 극참의 개념에는 정말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지지와 저항선을 보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특정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듯이 하나로 되돌리면은 딱 하나의 모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모양을 기준으로 계속 조금씩 다른 게 더해지면서 바뀌어간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것도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막 보게 되면은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 뇌 속에 정립이 안 돼요. 극참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극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극참의 과정이 없으면은 이거를 절대로 내 몸 안에 체득시킬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매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죠. 메이저 파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메이저 파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커다란 거래량 뭉치를 통해서 상승 파동을 만들었다면은 그것이 메이저 파동이 됩니다. 현재 차트에서 가장 주요한 메이저 파동은 이 상승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 상승 파동이 줄 수 있는 영향권을 박스권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수값에는 이 상승 파동이라는 공통 분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박스로 보는 겁니다. 그 박스권을 딛고 가면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것이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은 박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래량은 낙주매매를 하는 게 아닌 한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박스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를 기다립니다. 밀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판돈을 들고 이러한 거래량이 있는 포커 테이블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기준에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량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밀려요. 이 판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계속 주신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나 아직 가진 거 많아 하면서 주머니에서 칩을 또 몇 개를 어떻게 꺼낼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빠져요. 아, 역시 하면서 다시 몇 시간이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큰 판돈을 가지고 들고 들어온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까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판돈의 크기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식이 변곡이 되어서 각도가 뒤바뀐 자리, 그리고 그걸 물고 있는 60분선, 그거에 대한 완전한 돌파, 완벽한 돌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다시 돈을 들고 이 포커 테이블로 들어옵니다. 돈이. 그런데 이렇게 작게 들어온 수준이 이전에 들어온 수준만큼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강력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까 포커 테이블 이야기를 할 때 500만 원을 쥔 사람은 과연 어느 테이블로 가야 맞겠는가? 그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카지노를 얼마나 많이 다녀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많은 차트를 분석해 보았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들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의식의 변곡이 일어나서 주가가 꺾였던 자리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항이 지지로 뒤바뀐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번 눌림을 준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비슷한 타점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렇게 차트를 읽어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들어온 돈의 크기를 보면서 또 그게 전체 테이블 금액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가늠해 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얼추 좀 반등이 나와 주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두서 없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그냥 제 개성대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분명히 시장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